안녕하세요, 김미소입니다. 저는 지금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에 나와 있는데요. 벌써부터 이 바다를 만끽하기 위해서 서핑하고 있는 사람들도 보이고요. 이 봄바다를 느끼기 위해서 나온 시민분들도 꽤 많이 보이네요. 이 바다와 특히 이 만리포 쪽에는 바위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사고 거기를 갔다 왔는데 거기도 좋더라고요. 그 드넓은 갯벌이 있고 그 섬도 많고 또 뭐 다양한 먹거리도 있고. 시즌에 입춘 지나서 오늘 처음 오니까 더 좋네요. 언제 와도 좋은 풍요와 낭만의 상징 바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풍경에도 아픔이 있었죠. 바로 지난 2007년 발생했던 대재앙, 서해안 기름 유출 사고였습니다. 태안 만리포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기억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유르피해 극복 기념관이 있는데요. 코로나19 장기화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어서일까요? 요즘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들어오자마자 여기 자원봉사자분들의 벽면 구조가 눈에 띄더라고요. 여기는 커다란 바위를 기름으로 얼룩진 것들을 다 닦아내는 모습이 나와져 있고요. 저도 사실 그때 학생이어서 아, 그래요? 공부를 하느라 좀 참가는 못했지만 예. 오늘 이 기념관을 좀 둘러보면서 그때 당시에 좀 모습을 좀 생생하게 둘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공부 많이 하고 가세요. 네. 기념관 1층은 당시 유류 유출 사고 개요부터 극복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꾸며져 있는데요. 아니,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오셨던 자원봉사자분들의 모습이에요? 2007년 12월 7일 네. 이 발생을 하고 4일 만에 네. 무려 자원봉사자가 1만 명이 모이게 돼요. 4일 만에 1만 예. 명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그렇죠. 숫자네요. 그리고 25일이 되니까 네. 50만 명이 모여요. 그리고 77일이 되니까 100만 명. 그 대한민국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든가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게 되면은 네. 굉장히 잘 뭉치는 이런 그 우리 민족성이 있거든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 일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서 뉴스가 났던 그 기억이 있거든요.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왔어요. 네. 그럼 지금은 한 어느 정도 아예 다 복구가 된 건가요? 지금은 99%가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었고, 복구라기보다도 네. 회복이 되었고요. 나머지 1%는 자연 자정작용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의 뭐 100%가 다 회복이 되었죠. 이쪽 이제 상경이 귀환이라고 하는 코너로 한번 이렇게 가보죠. 유르피해 이후 사라졌던 국내 토종 돌고래 상괭이. 사고 발생 9년 뒤에야 태안 앞바다에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어민들도 어민들이지만 이 생태계도 정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때 사고가 발생을 하고 했을 때에 이런 그 이 바다 생명체인 이 상경이 같은 경우는요, 생존 본능에 의해 가지고 멀리 떠나 있었어요. 먹이 사슬의 균형이 깨졌었는데 지금 먹이 사슬의 균형이 다시 회복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플랭크톤에서부터 갯지렁이, 갑각류, 아니면 작은 그 어류, 그리고 이 커다란 이 상경이까지 이것이 다 그 회복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바다의 악몽이라고 하는 코너거든요. 그때 당시에 사건이 저기서 발생을 했나 봐요. 만리포에서부터 사고 지점이 약 한 5마일 정도, 8km 정도가 되거든요. 서산 가로리만에 위치하게 돼가지고 서해안, 5개 시군 59개 도서해안과 그리고 전라남북도 6개 시군 42개 도서해안, 이 기름이 무려 375km 천리를 갑니다. 피해 금액이 약 한 7천억에서 7,500억 정도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어떤 인적, 네. 심리적인 피해, 네. 자연에 대한 그 이 피해를 입힌 것은 어머. 뭐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네.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와, 이건 양식굴이거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양식되지 않는 게 없어요. 이 피해 면적은 30만 7,305헥타르. 돈으로 따지면은 네. 55만 마치기. 그 물을 가지고 바다에 나가도 잡아와도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해에서 나온 해산물이라고 하는 이유로 네. 누가 와가지고 사 먹질 않아요. 네. 정부에서는요, 방제 활동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게 했어요. 하루에 4천 명씩 5개월 동안 약 한 350억 정도 정부에서 투입을 해가지고 임시 생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었죠. 정말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오셨잖아요. 예.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어느 그 신혼여행객이 있었거든요. 신혼여행 가는 길을 하루를 잡아가지고 어머. 여기 현장에 와서 네. 방제복으로 갈아입고 자원봉사를 하고 했던
그런 분들이 기억에 있습니다. 와, 정말 진짜 너무 아름다운 부부네요. 예. 추위와 악취를 이겨내며 다 함께 땀을 흘린 결과 서해 바다는 조금씩 깨끗해졌는데요. 드디어 2016년 1월 태안은 국립공원으로 명예회복하며 세계가 인정하는 아름다운 바다로 온 국민의 휴식처로 되살아났습니다. 사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서산, 여수, 울산 지역에 이제 그 방제 시스템을 구축 기지가 마련이 되고요. 네. 그 일을 계기를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게 되면은 110여 척의 방제선이 함께 출동을 하게 됩니다. 외교업선이 이제 지나갈 수 있었는데 이 사고를 통해 가지고 외교업선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강화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기념관 이런 2층은 분들이 방문객들이 직접 타르보를 제거하며 바다를 깨끗하게 만드는 체험장이 마련돼 있는데요. 직접 그린 물고기가 살아 움직이는 공간을 연출해 바닷속 생물과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바다가 죽게 되게 되면은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어요. 어떤 물질 많은 후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연을, 아름다운 환경을 유산으로 물려주지 않게 되게 되면은 수십억, 수백억을 아무리 많은 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는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연과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여행. 태안에 오시면 유류 피해 극복 기념관에도 꼭 한번 들러보시길 바랄게요.